한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는 악법들이 끝이 없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교원의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 전형을 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필기시험에는 공립학교 외에도 사립학교 교원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학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는 사학이 아니라, 이 사립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 출제하는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의 교육청 다수가 전교조 영향력 아래 있죠. 앞으로는 사학이 자율적으로 교사 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할 수 없고 전교조 영향력 아래 있는 교육청이 사실상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사학의 경우에 더 심각해집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건학 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개정사학법에 따라서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로 격상을 합니다. 내년 3월부터 사학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학교 회계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결산도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처럼 지역 주민 등에게 학교 경영 책임을 맡기게 되는 셈인데요. 이미 공립학교 운영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학운위는 운동권 성향의 소수가 학교를 좌지우지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었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장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학의 사무직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했을 때는 법인은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 당연히 위법하고 부당하게 취임한 사학의 임원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도교육청이 사학을 옥죄는 도구로 이런 법률들이 활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 법안의 제안 이유는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 비리가 구조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 이후에 나오듯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 비리를 이유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치우친 권력이 전체 사립학교를 통제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례를 언급하면서 교육청에게 사학 채용 필기시험 위탁을 강제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지금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는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러니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정 의원은 또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서 자율성을 빼앗고 자주적 운영을 막아서 사학을 말살하려는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사립초중고협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학 죽이는 사학법을 철폐하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남은 회장은 사학에 대한 조종이 울리고 있다면서 사학 경영인 당사자와 협의 한 번 없이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독재 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공용화된 사학을 차라리 감정평가에서 국가에서 인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기독교계도 나서고 있는데요. 이 기독교계 사학들이 많기 때문이죠. 한교총, 사학법 미션 네트워크,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 법안에 대해서 교원 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교 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표면상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것은 필기시험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교원 임용 위탁을 강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일부 사학의 교원 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 임용을 교육청에게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종교계 사학의 자율성은 단지 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도 결부된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하지요. 개정사학법은 이 같은 헌법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현재 개정사학법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조차 실제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평소 동조하고 힘을 실어준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출신 지역 때문이건 이념적 정서적 공감대 때문이건 문 정권을 지지 내지 방관하다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위협을 받자 뒤늦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참담하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촛불혁명의 본질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일부의 부패 사례를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소유를 공용화하는 것, 실은 박탈하는 것은 마르크스 혁명의 전형적인 공식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끝은 교회 해체, 기독교 박멸이었고 혁명의 주체는 흑암과 어둠, 사단이었습니다. 마르크스의 1898년 공산당 선언을 보면은요,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한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는 그 유명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마르크스는 젊은 시절 악령 숭배 모임 등을 통해서 숱하게 접신을 했었고요. 포이에르바의 그리스도교의 본질에서 반기독교 유물론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해겔 철학에서 형이상학, 즉 플라톤적 요소를 배제한 변증법적 유물론을 뽑아내서 소위 계급투쟁 이론이라는 것을 짜집기에 만들어내죠. 곧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간의 계급투쟁을 통해서 원시 공산사회에서 발달된 공산주의로 가는 변증법적 과정, 이 정반합의 과정이 역사라는 겁니다. 실은 증오와 미움의 악신들인 이론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유럽을 배회하는 유령을 불러낸 것이죠. 실제로 마르크스가 말한 것은 마귀를 동원한 교회 해체와 파괴였고요. 소위 갖지 못한 자,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은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라는 것은 자유와 교회가 사라진 무서운 사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배급 사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유령이 다른 빛깔의 모자를 쓰고 그라일스한 꽃갈 모자를 쓰고 한국을, 특히 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누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온전히 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4장 나라의 십자가를 지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민족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가 죄인입니다. 범죄자들입니다. 이기적인 감정과 자아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입니다. 기분 나쁘면 다 틀어져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적셔주시어 그렇게 예수의 뜨거운 심장이 저희의 심장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모두 회개하고 가련한 동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모른 채 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기 위해 부르짖어 외치게 하옵소서. 심판의 칼날을 피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한국교회에 거룩한 영적 파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련한 자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 부르짖는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 밥그릇 뺏길 때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부르짖어 외치게 하옵소서. 북한의 가련한 동족들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